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15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파일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노트이고요.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파일에 저장하는 이유는 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다음에 종료시키고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이전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또는 만든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을 해야지만 됩니다.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는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파일 시스템의 파일 단위로 정리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파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있고 이진 파일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문자 단위로 저장하는 것이 텍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5라는 정수 데이터가 있으면 텍스트 방식으로 저장하게 되면은 1이라는 문자, 2라는 문자, 3이라는 문자, 4라는 문자, 5라는 문자를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고, 반대로 이진 방식에서는 이 정수를 int에 유지했고, int가 자바는 32비트니까 4바이트, 이 정수를 구성하는 4바이트를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법 1은 방법 2보다는 공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 같은 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 저장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 방식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했는지 알아야지만 이 데이터를 읽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에디터를 이용해서는 이진 파일은 읽어봤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바의 입출력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스트림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은 정보의 생성과 소비를 추상화해 주는 거고, 이 입출력의 스트림은 항상 물리적 장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장치와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흐름을 처리해 주는 객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입력 스트림은 파일과 연결돼도 되지만 키보드나 네트워크 소켓 등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챕터에서 생각하는 것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파일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데이터의 흐름을 처리해 주는 객체가 스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출력과 관련된 스트림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바이트 스트림, 문자 스트림. 그래서 이 바이트 스트림은 이진 데이터, 문자 스트림은 문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최초에는 바이트 스트림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 뒤에 바이트 또는 문자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을 처리할 때는 보통 대표적으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객체를 이용하게 되고, 문자 스트림은 리더, 라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처리할 때 버퍼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속도 향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uffered input stream, data file input stream, object input stream 같은 특정하게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트림들이 있습니다. 문자 스트림에는 buffered reader, file reader, input stream reader, print writer 같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형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스트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저장할 때 사용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그 데이터들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바 입출력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자바 IO 패키지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기본 스트림을 다른 스트림으로 포장해서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파일 리더를 버퍼 리더로 포장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문자 단위가 아니라 줄 단위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줄 단위로 버퍼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바 1.4부터는 새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도입했는데 그거를 N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IO의 어떤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고 자바 NIO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자바 NIO가 나중에 나온 클래스입니다. 여기에는 채널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파일 클래스 대신에 패스나 파일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자바를 이용해서 입출력을 할 때에는 항상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된 처리 및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파일을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 파일이 없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파일 이름과 실제 파일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는 과정에서 실제 물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일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버퍼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도 스캐너, 시스템 아웃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이 스캐너도 기본적으로 버퍼로 데이터를 우리가 친 데이터가 바로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버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바로 파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가는 게 아니라 버퍼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는 파일에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버퍼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버퍼에 충분히 쌓이면은 한 번에 파일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가장 쉽게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방법은 프린트 라이터와 스캐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여기에 system.in을 주어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기에 system.in을 줘서 스캐너를 생성하지 않고 new file 이런 식으로 파일 객체를 줘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에 텍스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print writer를 이용해서 printf나 println
프린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장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인코딩 방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UTF-8로 한다든지 UTF-16으로 한다든지 필요한 인코딩으로 저장할 수 있고, 읽어드릴 때도 인코딩을 지정해 가지고 특정한 인코딩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파일은 파일을 처리하고 닫아줘야 됩니다. 스캐너는 보신 거고요. 그러면 간단한 예제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은 스캐너로 데이터를 읽고 프린트 라이터로 데이터를 출력해 가지고 요 인풋 텍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아웃풋 텍스트에 있는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구조는 try resource라는 구조로 파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오픈을 해야 되겠고, 다 쓰고 나면 클로즈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요 코드에서 보시면은 객체를 생성하면은 오픈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오픈 메소드가 따로 있지 않고 해당 이 파일을 열기 위한 객체를 생성하면은 그 객체에서 파일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closed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동적으로 close하기 위해서 try resource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try하고 가로 열고 여기에 그 닫아줘야 되는 리소스들을 생성해 주면 이 try 문이, 이 try 절이 모두 종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종료됐던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던 오픈된 파일들은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close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파일 복사를 할 때 스캐너, 프린터를 이용해서 줄 단위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가 있고, NIO에 있는 lines라든지 file copy라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제를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파일을 복사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는 줄 단위로 처리했으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여기서는 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단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자 단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자 단위, 여기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도 문자 단위로, 바이트 단위로 처리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런 try resource 방식이 없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픈할 때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클로즈하는 과정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예외 처리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try resource를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close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고 있으니까 이 try with resource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간결하게 파일 처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바 14부터 도입된 NIO 라이브러리에는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요. 채널을 이용한 간단한 파일 복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기존과 달리 직접 채널에서는 내가 필요한 바이트 버퍼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 채널, 아웃 채널을 만들고 버퍼를 초기화한 다음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퍼를 채운 다음에 이 버퍼에 대한 포인터가 뒤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퍼를 라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터를 맨 앞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플립이 하는 거고, 플립한 다음에 이 버퍼를 라이트하게 되면은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에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처리하는 방법이 각각 그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이게 뭐 채널인지 또 input stream, input reader, buffer reader 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지금까지는 바이트 또는 그 단위 또는 줄 단위 또는 특정한 바이트 버퍼 단위로 입출력을 했었는데,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이런 식으로 스캐너처럼 뭐 read character, read int, write int, write double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파일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은 이진 파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타입 단위로 그 데이터를 출력하고 출력된 데이터를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예제이고요. 우리가 이제 파일 처리한다는 건 보통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중에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자체를 조작하거나 뭔가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파일 클래스, 아니면 이제 NIO부터는 파일 클래스 대신에 pass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 파일에 있는 메소드를 보면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 목록을 얻어올 수도 있고요.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파일의 절대 경로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패스에도 비슷한 어떤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NIO에는 파일 말고 패스, 파일스 이런 클래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는 보통 객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때 객체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이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객체를 파일에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동일 상태의 객체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기법을 자바는 직렬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객체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뭐 텍스트 파일이나 이진 파일에 저장한 후에 나중에 필요할 때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읽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의 직렬화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
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자바의 직렬화 기법에는 성능 문제도 있고 몇 가지 보안 이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자바의 직렬화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의 직렬화 기법은 Object Input Stream 그리고 Object Output Stream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객체를 저장하고 읽게 됩니다. Object Input Stream은 객체를 직렬화하는 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 Output Stream은 그 직렬화된 데이터,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뀐 데이터를 다시 원래 객체로 역직렬화해주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객체의 클래스가 serializable interface를 구체화,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객체를 구성하는 모든 객체 타입의 멤버 변수들도 serializable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serialized interface는 우리가 지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린 바처럼 표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클래스를 그냥 기본적으로 serializable 하다고 구체화할 수 있지만 보통 자바의 직렬화 기법을 사용할 클래스들, 관련 클래스들만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클래스 A의 오브젝트를 이 직렬화 기법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하려면 implement serializable 요거를 해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것이 public, static, final, long 타입의 serial version UID라는 멤버 변수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디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객체를 저장했을 때 사용된 클래스 버전과 나중에 파일 시스템에서 읽었을 때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클래스 버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한번 정의한 다음에 고정되는 건 아니고 보통 수정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할 때 사용된 버전과 현재 사용하는 클래스 버전이 같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오동작을 이 직렬화 기법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오동작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자바가 사용하는 것이 serial version UI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읽기 위해서는 serializable 인터페이스 구현해야 되겠고, serial version UID를 멤버 변수, static 멤버 변수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객체를 저장하고 쉽게 읽어들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클론할 때, 객체를 복제할 때 얕은 복사, 깊은 복사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이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는 그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래 객체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불러들였더니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공유하고 있던 객체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의 그 직렬화 또 역직렬화 기법을 쓰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 처리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직렬화 기법을 쓰지 않고 별도 방법으로 객체들을 저장하고 읽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바의 직렬화 기법은 all or nothing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객체에 대한 오브젝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 객체는 멤버 변수로 다른 객체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유지하는 그 객체는 또 다른 객체들을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A를 기준으로 이 전체를 우리가 A의 오브젝트 그래프라고 하고 그 자바의 직렬화 기법은 어떤 객체를 저장하라고 하면은 이 객체의 전체 오브젝트 그래프를 구성하는 모든 객체들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저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저장할 수가 없으면은 예외를 발생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그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 A 객체를 저장할 때 얘를 저장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 객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또 내려가서 얘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오브젝트 그래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을 다 저장하려면 요 A도 serializable 해야 되겠고 얘도 serializable, 얘도 serializable, 얘도 다 serializable 해야 됩니다. 즉 오브젝트 그래프를 구성하는 모든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serializable 해야 돼요. 그런데 일부 객체들은 저장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저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또 serializable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멤버 변수를 정의할 때 transient 키워드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얘를 수식하게 되면은 만약 얘가 transient한 멤버이면은 요 객체는 오브젝트 그래프를 저장할 때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지 않은 transient한 멤버 변수들은 나중에 불러들이면은 요 멤버 변수의 값은 null로 초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자바에 있는 직렬화 기법은 all or nothing 기법을 쓰는데 오브젝트 그래프에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모든 객체들이 다 serializable 해야 돼요. 근데 serializable 하지 않으면 저장할 수 없고 그런 애들은 transient 키워드로 수식을 해줘야 돼요. 수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저장하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클래스를 serializable 하지 않다. 즉 implement serializable을 구체화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객체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필요가 없거나 직렬화에 사용될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거를 안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고 싶은데 얘가 유지하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 그래프에 따라다 보면은 어떤 객체를 또 연결해서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serializable을 뭔가 실수로 아니면 뭔가 착각해서 구체화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객체도 저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transient 키워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클래스인데 안 해놓고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implement serializable을 안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서 불러오는 목적으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불러왔을 때 이 저장했던 내용을 바로 불러드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효하지 않은 어떤 데이터일 수 있고요. 뭐 네트워크 연결 정보나 파일 객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만 의미가 있지 며칠 지나고 그 객체를 갖고 오면은 유효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serializable을 그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객체를 전달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이지만 다른 컴퓨터 전달했을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serializable 하다고 표시하는 건 오히려 오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클래스들은 implement serializable을 안 해놓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static member 변수는 객체를 저장할 때 저장하지 않습니다. static member 변수는 객체의 소유가 아니라 클래스 소유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로우되면은 또 static member를 가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별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코드로 예를 들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를 저장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serializer UID를 추가해 줘야 되겠고, serializable interface를 구체화해 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또 B, C도 또 E도 다 요게 이제 추가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serializable 하면은 다 요게 추가돼야 된다. 그리고 이 값은 이제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 버전 아이디들을 번호를 1, 2, 3, 4 이런 식으로 매길 수도 있고, 그 이클립스 같은 데서는 랜덤한 수로 생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B의 D 객체는 transient로 수식해 놓고 D 자체는 실제로 serializable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얘가 요 transient 키워드를 쓰지 않았다면은 A 자체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 얘는 A 객체를 2개 만들었는데 B1, B2를 유지하고 있고 C를 유지하고 있는데 A1과 A2는 동일한 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불러보면은 B들은 원래 다른 거니까 다르게 나오지만 C는 같은 객체가 같은 주소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이 문제가 이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하면은 이런 원래 이 모습이었으면 저장하고 나서도 다시 불러드리면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A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A 객체를 2번 저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읽어드리면 원래는 같은 객체를 저장한 거죠. 그래서 2번 저장했는데 여기서 불러드리면 A1과 A2는 같은 객체가 됩니다. 원래 같은 객체를 2번 저장하고 불러드리면 그들은 또 같은 객체로 불러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1과 A2는 같은 객체가 된다. 물론 저장할 때 write unshared를 이용하게 되면은 별도 객체로
상태는 같지만 다른 객체로 취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열도 단순하게 배열을 하나 전달하면은 그 오브젝트 그래프에 있는 것들을 다 저장해 주기 때문에 문제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배열도 저장하고 다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의 그 serializabl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는 extern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read external, write external 메소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이용해서 그 파일 시스템의 객체를 저장하면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 메소드들,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은 read external, 아웃풋 스트림은 그렇죠? 아웃풋 스트림은 write external을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externalize object serialization을 이용하는 이유는 속도 문제를 개선하거나 보안 문제를 개선하고 싶을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write object, read object를 재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private로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rializable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동적으로 저장해주고 불러오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방법으로 객체를 저장하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의 serialize 사용법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보면, A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이 A 클래스의 객체를 serializable 기법을 이용해서 저장하고 싶으면은 implement serializable 추가해 줘야 되겠고, serialize version UID를 여기에 멤버 변수로 static 멤버 변수를 추가해 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serialize 기법은 all or nothing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 A를 구성하는 A 객체를 구성하는 모든 그 객체들이 다 serializable이거나 serialized 아닐 경우에는 transient 키워드로 수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바의 serialize 직렬화 라이브러리는 매우 편리하게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불러들일 수 있지만 속도 문제라든가 공간 문제라든가 보안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속도와 공간 문제는 범용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타입을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내부적으로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원래 new A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생성자를 이용하게 되겠고, A에 뭔가 인자들을 전달하게 되면 이 생성자에서 이 인자들의 유효성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바의 serialization을 이용하거나 또 예전에 클론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어떤 멤버 변수나 멤버 변수에 설정할 때 그것의 유효성을 이제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을 누군가가 공격해서 일부러 바꿔놓으면은
악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객체가 역직료화돼서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파일 처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